넘기시면 이제 지대 이론으로 갈게요. 자, 지대 이론으로 가셔서 자, 테마가 이제 바뀌겠습니다. 테마. 16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테마 11. 그럼 테마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면 따라서 지대 이론. 지대 이론이라는 거 찾으셨죠? 그 지대 이론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고 도시 공간도 3개 치세요. 이게 하나씩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 하나씩 나온다. 별표를 3개 다 치셨어요? 갑니다. 근데 지대하고 지가랑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용어 정리. 지대 이론에서 하나가 떠요. 지대 이론. 이게 농경지의 지대거든요. 정확하게. 농사 짓는데 땅의 임대료를 받는 거죠. 자, 그럼 용어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지주라는 애가 있어요. 지주는 따라서 토지 소유자. 아까 이 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 자, 얘가 땅을 샀어요. 그럼 지가라는 것은 자, 따라해 보세요. 토지의 가격.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땅을 빌려줄 수 있어요.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지대는 토지의 대가는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경제학을 배웠을 때, 수용법을 배웠을 때, 자, 지대가 100만 원 받아요. 자, 많이 받아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자, 따라서 일정 기간. 따릅니다. 유량. 유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지대 수입 유량이고요. 자,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갑돌이가 내 아파트 가격이 지금 2019년 1년 동안에 다 5억이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자입니까? 시점에 따라 틀립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지가는 시점이죠. 그럼 일정 시점에다 뜨리다 보니까 요 점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절량. 요것만 가져가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토지의 임대료. 그러면 그냥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얼마나 사용되냐는 건 기간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따라서 유량 적으세요. 유량이라고. 지가라는 자체는 뭐냐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그럼 일정 시점에서 토지를 화폐와 교환하죠. 그래서 이건 따라서 절량 적어 놓으세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할인이라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3, 4월 달에 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거기에 지대에 대한 논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16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좀 어려워서 이 농경지의 지대론인데요. 지금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로 있어요? 불러보세요.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 여러분이 처음이시지만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겠어요? 고전이 먼저입니다. 고전 찾으셨습니까? 네, 고전이라는 자체가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토지가 원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자본노동과는 구별돼서 토지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적 특성은 이제 신고전 아파인데, 자, 강의를 하면서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를 나누셔야 되거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다고요? 고전. 지대에 대한 농경지의 지대, 임대료를 빌려주는데 지대인다. 신고전 아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자, 들어보시면요. 부중성이 자연적 특성이죠. 땅이 증가시킬 수 없으니 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토지 공급이 희소하죠. 그럼 희소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요.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먹는 인구가 늘어나면 곡물을 많이 찾습니다. 그럼 곡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곡물 가격이 그냥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재배하려고 하는 임차인이 많겠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으니까 지대도 높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생산비를 빼고 토지 자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지대는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따라서 잉여. 그래서 지대를 따라서 잉여로 받다. 그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잉여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네가 불로소득이다. 잉여로 받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니까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죠. 근데 인문적 특성은 이제 토지가 개량이 돼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개량하면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택지 가격이 높아지죠. 그럼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올려버려요. 그럼 이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것은 자 토지는 따라서 생산 요소, 자 따라서 요소 비용, 어떤 그 재료값으로 이 가격을 만드는 하나의 지대는 비용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런가요? 자 따라서 비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대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높아도 요게 높죠. 그래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갑니다. 고전압파는 따라서 잉여로 받다. 신고전압파는 따라서 지대를 비용으로 받다. 요걸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따라보세요.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크게 돼. 잡아먹지 못하게 하거든 전부가. 어떤 놈이 잡아먹어갖고 누가 신고해서 비용이 나가요. 따라서 신고 비용. 그래서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자 그럼 고전압파는 그냥요 잉여로 봤어요. 신고전압파는 비용으로 받죠? 그런가요? 그러면 고전은 자연적 특성, 토지와 노동 자본을 구분하고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는 신고전압파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 봤기 때문에 자본 노동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받고 신고전압파는 비용으로 받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건 가격이 상승하니까 토지 기속분이 증가한다는 건 자 따보세요.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따라서 잉여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생산비를 뺀 잉여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신고전압파는 잉여로 봤어요. 생산요소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인문적 특성이고 생산요소다 보니까 토지를 노동과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해서 지대가 상승하면 가격이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비용으로 본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넘겨볼게요. 우리가 이제 두 학자가 나와요. 넘기시면은 168페이지로 가시면 이따가 제가 다시 또 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갑시다. 우리가 170페이지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170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보이시나요? 요거를 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엄지 지금 요거를 쫙 보여드린 다음에 책에 줄을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리카도가 따라서 고전압파 차익재설이에요. 얘가 차익재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절대지세설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비옥도라는 것은 땅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질이에요. 이게 높으면 농사를 잘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카도도 맞고 리카드로도 맞거든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차익지대설로 가겠습니다. 차익지대설. 차익지대설은 어떤 거냐 들어보시면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갑돌이가 지주라는 게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땅을 빌려줘요. 을돌이한테. 그러면 지대를 받겠죠. 자, 그러게 되면은 A, B, C한테 땅을 빌려주게 되면 비옥도에 따라 똑같겠습니까? 땅의 질이 다르겠습니까? 그럼 매출액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옥도 나오면 무조건 리카도예요.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다. 비옥도 나오면 우리가 리카르도다. 도 들어가니까. 자, 우리가 아주 좋은 거를 상급지라고 했고요. 중간을 중급지, 아주 나쁜 거를 하급지라 그래요. 질이 나쁜 게. 자, 우리가 예전에 수용급을 배우실 때 우등지가 더 좋았죠. 우등지가 좋고요. 열등지가 나쁜 겁니다. 최열등지가 안 좋은 거예요. 지대가 낫죠. 자, 그러면은 갈게요. 이 지대라는 게 토지의 임대료는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잉여예요. 매상과 생산물의 가격이죠. 자, 그러면은 생산비가 만약에 100원이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옥도에 따라서 매출액이 똑같을까요? 매상이 다를까요? 수확액이 달라지겠죠. 얘가 많이 얻고요. 500원. 얘가 400원, 얘가 100원이죠. 이 차익이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400원의 차익을 얻었고요. 얘는 300원. 얘는 따라해보세요. 제로. 그럼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대가 낮아서 아예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걸 한계지라고 합니다. 그럼 한계지의 지대가 제로라는 거는 지대가 발생했어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않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암기 기법이에요. 자, 따라서 비옥도. 그럼 리카도에 도 들어가죠. 리카도 찍으시면 돼요. 그때 30도 찍으시면 안 되고. 그럼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따라 다릅니까? 그냥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비옥도가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한계지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한계지라는 것은 수학이 체감하면서 한계지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박스 보고 계시나요? 자, 비옥도 나오면 그냥이요, 리카도예요. 무슨 지대설이 돼요? 차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최열등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럼 한계지는 최열등 지대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죠. 자, 얘는 따보세요. 고전압파, 잉여. 그러면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건 비옥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높아 지대가 높아서 잉여고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선은 마르크스가 있을 때는 이제 신고전압파여서 얘가 자본주의가 돼요. 그래서 토지의 사유화가 강조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다 보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생겨요. 자, 소유권이 생기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자, 그래서 따라서 강제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얘는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자, 갈게요. 아까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였어요? 리카도였어요? 리카도.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요? 마르크스. 자, 학교 다닐 때 왜 외국 영화 배우세요? 소피 마르소 아시죠?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그냥이야 요구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 그냥이야 절대로 내라는 얘기야.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지금 마르크스는 보고 있나요? 그냥입니까? 사유화를 인정했습니까? 그러면 최열등제도 지대를 그냥요 발생해요. 절대니까.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의 설명이 가능하네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신고전압합니까?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지대에서 곡물가격 결정하는 생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박스도 중요하지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게 조금 혼잡해요. 그래서 요 박스로 그냥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제가 밑줄 쳐봐도 여기 계속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갈게요. 마지막 제 기술입니다. 가볼게요. 답은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그럼 고전압파는 뭐로 봤나요? 얘는요, 비워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요 고전압파는, 따라해보세요.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그냥요, 남는 잉여예요. 잉여고요. 자, 신고전압파는, 따라해보세요.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그 여기 가격 안에 그 구성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자, 봐봐.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 찍어야 돼, 리카르도 찍으셔야 돼. 도 들어가니까. 재밌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비옥도마다 그냥요 차액이 생겨요. 그럼 수학이 체감하니까 한계지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사유화가 생깁니까? 자본주의세가 생겨버려요. 그죠? 따라서 절대, 강제적이다, 요구한다, 소유권으로 요구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이다, 마르크스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내라는 얘기죠. 그럼 한계지에도 그냥이야 지대를 내라 그래. 그렇지, 잘한다.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보여요.
그럼 빨리 가셔서 씻기 전에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가 안 보이나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구해 볼게요. 자, 저 보세요. 차액입니까? 날 봐요. 차액입니까? 절대입니까? 그럼 그냥이요 굉장히 강제적이에요. 내라는 얘기죠. 대답해 봐요. 그럼 그냥이야 요구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이야 절대야. 엡실론, 그지? 차액이 아니잖아. 그럼 그냥이야 내라 그래. 소유자가, 그냥이야 요구해. 요구하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아까 마르크스가 절대시설을 얘기했죠.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생겼습니까? 그럼 강제적으로 그냥이야 요구해. 그럼 한 개의 지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 두 학자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이번 시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전잉어, 신고 비용. 고전업화는 뭐로 봤죠? 잉여죠. 그래서 다음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이거는 남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불로소득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잉여로 먹는 거죠. 그런가요? 다음에 신고 비용. 신고 전환판은 뭐로 봤죠? 그럼 다음에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그럼 생산 요소 비용으로 이 곡물 가격 안에 중요 구성 요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맞죠? 그럼 요거만 이제 좀 즐겨볼게요.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 찍어요, 리카르도 찍어요. 그냥이야 비옥도에 차익이 생겨.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비옥도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수학이 체감할 수도 있죠. 그럼 한계지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얘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자, 소유권 나오면 그냥이야 마르크스야. 그냥이야 요구해. 자, 그럼 차익이야 절대야. 내라는 거지. 그럼 한계지도 발생한다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겠습니다.